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미국인들에게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크라고 하는 한 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덕데일은 복역 중이던 주크의 혈연 관계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크의 혈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상인 에더 주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은 18세기의 유명한 여성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에더 주크의 후손은 100여 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에 주크를 포함한 69%가 무려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아,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연구를 덕데일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낸 것이죠. 이후 덕데일은 1875년 미국 교도소 협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후인 1877년에는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크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천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 환산하면 26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크가는 완전 그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거네요? 낙인 찍힌 거죠.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가문, 주크가. 이렇게 덕데일의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유전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거가 없죠. 네. 물론 덕데일도 유전이 범죄 원인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유전적 소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덕데일이 달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를 통제할 뭔가의 강력한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생학이 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 당시 우생학이 확산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유전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좋은 유전자를 그 반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히틀러의 아기 공장처럼 미국 오네케랑 지역에서 한 사이비 집단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58명의 아이를 만들었대요. 교수님, 우생학이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끼친 게 또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우생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데는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1910년에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메리 해리먼의 지원으로 미국인의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우생학을 전파하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왕 존 록펠러라든가 록펠러 재단을 만든 사람이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록펠러랑 카네기도 우생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처음 알았다, 진짜. 그리고 우생학을 옹호하는 자본가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재벌 듀퐁, 또 금융재벌인 JP 모건 이런 가문들 역시 우생학 단체의 주요 자금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도? 그런데 재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일까요?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충격적이네. 인간의 활동을 비용의 측면, 이익의 측면
뭐가 더 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 근데 당시 미국에서 우생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주요 대학의 총장들도 어떤 한때 우생학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생학의 지지자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맞나? 아니 본인이 되게 불편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대성공하시고 우리 기억 속에 되게 좁게 기억하고. 맞아요. 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뇌망염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에 걸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랬던 헬렌 켈러가 우생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삶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 지성, 능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열등하고 기형이며 마비되고 생각할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부정적인 발상인데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 의견이. 네. 이것은 헬렌 켈러가 1915년 12월에 한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수술을 거부해서 기형의 아이를 죽게 한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그 의사를 옹호하면서 그 기형아는 살 가치가 없고 그 아이를 옹호하는 것은 비겁한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헬렌 켈러가? 네. 이거 더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맞아.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 맞아요. 네. 본인이 장애인이고 장애 인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조차도 1915년의 이 시기에는 우생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와우. 되게 모순적이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헬렌 켈러도 우생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퍼져 거네요, 있었다라는 우생학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의 재벌들, 정치인, 학자들,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야망, 욕심 이런 것이 자꾸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 논리를 내세워서 우생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 법제화가 필요하구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이 바로 결혼금지법, 혼인금지법과 이민제한법입니다. 혼인금지법을 했어요? 먼저 살펴볼 법안은 혼인금지법인데요. 이게 어떤 법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애를 마음대로 낳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금지니까 결혼도 안 되죠. 하지 말아라는 거죠. 누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기준에서 미달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월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금지하자라는 법입니다. 기준 누가 정해요? 그 기준 누가 정해요? 그렇죠.
이 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 이상자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었고, 그 밖에도 유전적 질병이 있거나 습관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도 금지했습니다. 그거를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반응은 뭐. 근데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못하게 하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1911년에 미국에서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프랭크 타우시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로 당시 분위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유형의 범죄자와 극빈자는 그들 종자만을 퍼뜨리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는 이런 기생충을 유지, 보호하는 부담을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지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이때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우생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밈처럼 이런 상황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다 뭐든 법이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럼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는 거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재만 있는 거예요, 네. 생활에 대해서? 네, 앞으로의 제재만 있게. 와, 오늘 영국은 운 좋게 조금 빠져나가는데 미국이 네, 법을 완전 만들지 않았다는 합격한데요? 미국이 지금 절정을 찍고 있네. 네, 그래서 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우생학 엽서 같은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크리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Eugenic Certificate, 우생학 증명서라고 써 있고요. This guarantees that I have examined the sender of this card and find a perfect physical and mental balance and unusually strong eugenic love possibilities, well fitted to promote the happiness and future welfare of the race. 와. 이거 카드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은 되나 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에게서 이런 카드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물건이야? 그렇죠. 내가 물건인가.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우생학 증명서가 결혼의 건전함과 행복을 보장해준다, 이런 생각이 유행했던 것이다라는 한 단면을 이 사료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금지법도 이런 사람들은 혼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아이고.